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간이 갈수록 더 고조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말처럼 일시적으로 지나가게 된다라면 참 좋겠지만 요즘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라는 말들은 매일같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상황도 심각하고 우려도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 종종 보이고 있는데 S&P 500의 경우에는 9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 4% 정도 한 달 새 이렇게 빠진 반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주목도를 높이면서 오히려 랠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회복 속도가 S&P 500보다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수록 S&P 500과 비트코인의 시세는 디커플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만 투자를 하거나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별달리 큰 고민거리가 생기지 않는데 미국 주식과 암호화폐 모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으로 상징되는 암호화폐에 더 비중을 둬야 할지 아니면 구글로 상징되는 빅테크를 더 담아야 하는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구글과 비트코인은 그동안 대립각을 형성하는 구도에서 이해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단순화시켜서 정리하면 구글의 양자 컴퓨터가 결국에는 블록체인을 뚫을 것이다 이 같은 입장과 양자 컴퓨터라는 창을 막기 위한 양자 방패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 상용화될지도 모를 양자 컴퓨터를 고려하면서 지금 시대적 변혁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블록체인을 무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이 맞서왔던 겁니다. 물론 정답은 없고 단정적으로 미래를 예단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한창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퇴를 하기 전까지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어떤 거대한 변화가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찾아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도 비트코인도 그래서 어느 하나의 취사 선택보다는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이 그리고 있는 양자 컴퓨터의 미래와 비트코인으로 상징되는 블록체인의 강점을 통해서 투자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비트코인의 특장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짚어봤기 때문에 구글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방점을 찍어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이든 암호화폐 프로젝트든 미래 비전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글입니다. 구글이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이면서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과 대립각을 만들게 된 프로젝트는 단연 양자 컴퓨터입니다.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하면 만 년이 걸리는 걸 200초 안에 수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만으로도 양자 컴퓨터의 어마무시한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글이 이런 무시무시한 양자 컴퓨터 계획을 세상에 공개한 것은 2019년입니다. 구글은 양자 컴퓨터는 가장 정확하게 자연을 시뮬레이션하고 실험할 수 있다. 10년 안에 오류 보정 문제를 끝내고 지금까지 해결하기 어려웠던 에너지와 환경, 의료, 우주 등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통 양자 컴퓨터를 설명할 때 얽힘, 중첩 이런 양자 역학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슈퍼컴퓨터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세상에 없던 능력을 갖춘 상상 이상의 어마무시한 컴퓨터가 10년 안에 상용화될 수 있고 신약 개발, 신물질, 우주항공 등 지금까지 인류가 풀지 못한 과제를 양자 컴퓨터가 어쩌면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입니다. 구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최근의 양자 컴퓨터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컴퓨터의 모습보다는 과거 집 한 채 공간을 잡아먹었던 1세대 컴퓨터의 모습이 좀 더 미래적으로 구현된 모습에 가깝습니다. 금속의 원기둥 형태로 사이즈가 되게 큰 통조림 캔처럼 생겼는데 사실 저 깡통 안에는 비슷한 구조의 통 6개가 겹겹이 채워져 있고 가장 안쪽의 통에는 양자 프로세서인 시커모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얘가 핵심입니다. 양자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외부 자극을 완전히 차단하고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 통은 진공 상태로 유지가 되고 지구의 자기장, 열, 적외선 이런 것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노출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차단된다고 합니다.
얼핏 들어도 뭔가 대단하긴 대단한데 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 양자 컴퓨터로 인류가 얻게 될 혜택에 대해서 구글은 자연 자체가 양자역학 기반이기 때문에 자연을 그대로 양자 컴퓨터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인류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양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엄청난 계산 능력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인류가 이해를 못하라는 것은 신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져 오기도 했었는데 현대판 신이라고 불리는 구글이 이런 신의 영역, 과거에는 신의 영역으로 분류됐던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나선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신소재를 개발하거나 불치병 치료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또 효율이 높은 배터리를 개발하고 전력망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 등 당장 인류의 삶과 직결된 과제를 양자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우주의 영역으로 확장을 하면 블랙홀의 신비, 태양계 너머의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지금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방식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구글은 앞으로 10년 정도 뒤에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6단계 마일스톤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 2단계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화가 어려운 양자 비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률이 높고 제어하기 어렵다라는 점이 현재로서는 가장 우선시되는 극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간에서 10년 뒤에 구글 주식이 50배 간다, 100배 간다 뭐 이런 말들 자주 나오는데 구글이 개발 중인 이 무시무시한 양자 컴퓨터가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돈이 되기보다 돈이 들어가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 먹는 하마에 가까운 기술이지만 일단 세상에 풀리게 되면 지금과는 다른 세상,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간에 실패를 할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점에서 기대와 희망 그리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섞여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구글 주식이 너무 올라서 지금 들어가기는 좀 고민이 된다 이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투자자 개인의 몫이겠지만 구글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다른 프로젝트들의 성격을 보면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뭔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아직 자본주의가 잡아먹지 못한 곳으로 꼽히는, 거의 유일한 곳으로 꼽히는 아프리카 대륙을 향한 구글의 열기는 꽤나 뜨겁습니다. 12억 아프리카 인구,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아프리카, 그런 곳이 구글의 인터넷 세상 안으로 편입된다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 부분은 크립토 블라블라의 새로운 에디터 크립토 리플리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 리플리예요. 저는 크립토 블라블라에서 리플 전담 에디터로 일하게 됐어요. 하지만 헤드 디렉터 크립토 노마드의 지시로 구글 이슈로 먼저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구글은 참 대단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지구촌 곳곳을 거의 다 잡아먹었고 이제 남은 거의 유일한 대상, 아프리카를 향한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글의 아프리카 정복 야심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때 프로젝트 룬이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 등 오지에 대한 인터넷 보급을 하겠다면서 꽤나 공을 들였습니다. 거대한 풍선을 띄워서 이걸 브릿지 삼아서 인터넷을 연결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지난해 케냐에서 사용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구글은 케냐 이동통신사 텔콤 케냐와 제휴를 맺고 케냐 상공에서 네트워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푸에르토리코 상공에서 올라간 뒤 네트워크 테스트를 위해 케냐에 도착하기 전까지 2주 동안 남아프리카와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인터넷 풍선은 전 세계의 관심사였습니다. 전 세계의 디지털 격차를 좁히겠다는 그럴듯한 명분과 이 뒤에 감춰진 구글의 야심은 그렇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2013년부터 공을 들였던 풍선, 인터넷 프로젝트를 2021년 공식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을 만큼 비용 절감 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 벌리지는 않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감당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는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구글의 아프리카를 향한 야심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세상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광 케이블망을 깔 수 없는 지역에 무선 레이저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그 이름하여 바로 프로젝트 타라입니다. 타라,
인터넷에 올라타라. 뭐 말이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세히 보면 프로젝트 타라는 프로젝트 룬을 묘하게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하늘에서 인터넷을 쏘는 게 풍선 프로젝트였다면 땅에서 레이저로 인터넷을 쏘는 게 타라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메신저의 공간을 하늘에서 땅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콩고강을 사이에 둔 콩고공화국과 콩고민주공화국 사이에서 레이저를 이용해 데이터 송수신 테스트를 벌였는데 이게 또 성공합니다. 20일 동안 700TB의 데이터가 레이저 빔을 통해 이동했는데 20일 동안 고화질 월드컵 축구 경기를 27만 번 볼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라고 합니다. 만약 두 도시를 광섬유로 연결하려면 400km를 돌아서 광케이블을 깔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인터넷 연결 비용은 5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구글이 비용 절감은 확실히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인터넷이 연결되면 어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일단 모두 구글 세상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 연결되면 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 12억 인구도 넷플릭스로 연결돼 오징어 게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테고 테슬라 전기차의 자율운행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글이 일단 판을 깔게 되면 아프리카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거대한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인 전망이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리플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빅테크들의 움직임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구글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는 꼭 리플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성투하세요. 크립토 리플리는 다시 봐도 파이팅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빅테크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한계점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든 아프리카 인터넷 이슈든 구글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매끄럽게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언제든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화수분이 필요합니다. 구글은 이걸 위해서 코로나 시대에 아주 머리를 잘 굴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뿐만이 아닙니다. 결국 돈이 되는 건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의 공통 프로토콜인지도 모르겠는데 빅테크들이 미국 뉴욕의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면서 사실상 부동산 재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럴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돈줄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노력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식은 크립토 로미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인류가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도 돈방석에 앉았던 존재들 바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인터넷 빅테크 기업들이었습니다. 격리가 일상화되면서 인터넷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됐습니다. 특히 자산 시장에 큰 충격이 나왔을 때 인터넷 세상을 지배하는 이들 기업들은 오프라인 부동산 시장을 향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사실상 뉴욕의 부동산 재벌로 등극한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재벌로 눈길을 끈 것은 단연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은 뉴욕시 오피스 빌딩을 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4,759억 원에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직원들을 위한 사무실과 신규 채용을 대비한 것이라고 해석됐지만 돈벌이를 위한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구글이 이번에 매입한 빌딩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 단독 빌딩 거래로는 최고액으로 기록됐습니다. 동시에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오피스 빌딩 매매로도 기록됐습니다. 구글은 이미 임대 계약은 모두 마친 상태이고 리모델링을 거친 뒤 2023년에 정식 오픈할 계획입니다. 뉴욕에 또 하나의 구글 심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글은 뉴욕, 맨해튼 지역에 번지가 다른 여러 대형 오피스 빌딩을 빌리거나 사들이면서 이른바 구글 허드슨 스퀘어 구상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두 번째 큰 규모의 거점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구글의 뉴욕 직원 수는 12,000명인데 몇 년 안에 14,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글로벌 사업 확장의 속도만큼 직원도 많이 뽑고 부동산도 많이 사서 뉴욕을 구글 중심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야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글은 이미 뉴욕 최대 부동산 보유 기업이 됐습니다. 남아도는 현금을 그냥 들고 있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구글뿐만이 아닙니다. 아마존은 오래전부터 가장 의욕적으로 상업 부동산을 매입한 곳입니다. 아마존 보유 건물과 토지를 합하면 573억 달러, 우리 돈으로 6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 역시 지난해 9월 워싱턴 벨뷰에 있는 상업용 건물을 3억 6,800만 달러, 4천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분석에 따르면
미국 대기업들이 현재 보유한 부동산 토지는 1조 6,400억 달러, 1,943조 원에 이릅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38%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오피스 공간 확보이지만 남아도는 현금을 투입해서 안정적인 화수분을 만들어서 미래 전략을 추진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공룡들은 이미 오프라인의 땅 부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롬이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구글은 더 대단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현실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 주식의 투자 가치가 여전히 저평가됐다는 말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투자자로서의 관점에서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완성하게 되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역시 뚫리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엄청난 처리 능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완성도 높게 상용화된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벌어지긴 어려울 거고, 양자 컴퓨터라는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에 대한 개발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술이라는 것이 나만의 독점이 되기보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해겔이 이야기했던 정반합의 논리가 생기면서 구글의 양자 컴퓨터와 구글의 기존 단점을 대체하는 블록체인이 공존할 것이라는 상황,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개념이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대응으로 표준화 개발에 착수된 것이 이른바 양자 내성 암호입니다. 양자 내성 암호는 양자 컴퓨터로도 풀기 어렵다라고 알려진 수학 문제에 기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암호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양자 컴퓨터의 기술 발전만큼 암호학계 역시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발빠른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안전한 보안이라는 개념은 애시당초 성립할 수 없는 만큼 새롭게 개발되는 창, 이거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방패, 이걸 만드는 노력 역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때는 양자 방패 역시 세상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투자 가치로서의 강점은 이미 앞선 영상들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여기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맹신자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은 모두 의미 있는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구글로 상징되는 빅테크들이 그리는 미래 역시 충분히 의미가 있고, 방향성은 다를 수 있지만 비트코인으로 상징되는 블록체인 기술 역시 구글 세상이 가진 단점들을 해결하면서 더 나은 혁신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건 역시 분명한 사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특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아직은 우려점으로 여겨지신다면 기존의 혁신 기업들과 블록체인 혁신 프로젝트 모두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투트랙 전략도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투자자 개개인에 따라서 모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인들이 그려가는 세상의 미래는 일반인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장엄하기 마련입니다. 이들이 꾸는 꿈과 내가 꾸는 꿈의 방향성을 맞춰가는 것도 투자자만이 느낄 수 있는 매력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글의 미래, 비트코인의 미래를 조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